안녕하세요. 부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보호자로서 이 요양 등급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을 때랑 정보를 찾아봤을 때랑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서류 이런 거 찾아보면 항상 의사소견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청서 제출할 때 이게 필요한 줄 알고 준비를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방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의사소견서 정확한 제출 시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등급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뒤쪽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그 첨부 서류들은 우리가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첨부 서류들이 다 달라져요. 내가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실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호자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최대한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보호자로 계신 분들 연령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는 실제 신청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출하는지 영상을 보고 최대한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왜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어떤 거냐? 6개월 이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복지용구랑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 신청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될까? 아래쪽 보시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대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는지.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발송을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장기 요양 신청하는 방법이나 대상자 연령에 따라서 등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뒤쪽에 제가 필요한 서류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르신들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보호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의사소견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사소견서 언제 제출하는지. 근데 신청 대상자 연령이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신청하는 대상자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신청하는 방법이 우편이나 방문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1번부터 3번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신청할 때는 이 서류들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신청서 보면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리고, 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면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사소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신청하고 방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65세 미만 대상자 신청할 때는 어떻게 다르냐? 65세 미만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대상자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랑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첨부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현재 상황과 차이를 알고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사소견은 평범한 의사소견서가 아니라 요양과 관련된 의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을 점이, 우리가 처음에 어르신 병원을 선택을 할 때 요양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경과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저희 할머니 같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한 번의 진료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처음부터 요양 관련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어르신들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이 의사소견을 내줄 수 있는 병원을 어떻게 찾아보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분야별 업무 사이트가 있어요. 왼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한 번 더 올리고 왼쪽으로 한 번 더 클릭. 짠, 이렇게 어르신 있는 화면이 변경이 되죠. 여기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이트고, 여기서 오른쪽 빠른 메뉴라고 있는데 그냥 마우스 커서만 가져다 주면 돼요. 여기서 의사소견 발급 의료기관 조회라고 있는 탭을 왼쪽으로 마우스 클릭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러면 화면이 또 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를 선택을 하면 가까운 병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인터넷으로 찾는 게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시고, 전화번호 1577-1000번 하시고 단축번호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5번 눌러주시고, 여기가 장기요양 관련 담당 쪽이니까 집이랑 가까운 곳 주소 알려달라고 하고 따로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전화번호랑 주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5세 이상 대상자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또 따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출 관련해서 보호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공단 쪽으로도 바로 전송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찾을 때 인터넷 발급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맨 오른쪽에.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병원에서 공단 쪽으로 바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송이 가능한 병원인데 혹시 모르니까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절차를 알게 됐으니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원 가서 요청하시면 간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신청서를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할 양식이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쓴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에다가는 우리 어르신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주민번호 적어주시고, 주민등록지라는 곳에는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거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본상으로는 지금 서울인데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경기도 자녀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방문조사로 온다고 했었잖아요. 방문조사를 올 때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방문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관련 우편물도 이쪽으로 도착을 하니까 실제 거주지를 적어주시면 되시고, 휴대폰 번호 적는 곳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휴대폰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연락을 하는 거는 저랑 연락을 할 거잖아요. 어르신 관련해서 정보도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 휴대폰 번호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에 대리 인카는 어렵지 않게 기입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보호자랑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적어주시는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작성이 끝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봐도 어렵지 않게 체크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아래에 그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저 이거 작성할 때 공단 쪽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적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직원분 말씀으로는 결핵이나 A형 간염, 그리고 옴 이런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질환 보유에서 우리 할머니는 치매인데 이 정신질환 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호자 마음으로는 되게 좋기 싫더라고요. 근데 직원 말로는 이제 치매나 조현병이나 공황장애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지 확인해서 적어주면 된다고 했고요. 혹시라도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까 대표번호 하시고 단축번호 5번 눌러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서랑 동일한 내용인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도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앞에서 신청한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으로만 입력하는 건 똑같은 신청서예요. 먼저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인증서 같은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고, 이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맨 아래로 보시게 되면 개인 서비스 항목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변경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랑 대리인 신청이 떠 있죠. 우리 대리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인 신청 눌러주시고 여기에 또 이름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신청인 성명, 신청하는 대상자는 누구죠? 어르신이죠. 어르신 이름 적어주시면 되시고 주민번호 적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급 변경 신청하는 거 말고는 이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등급 변경 화면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신청하실 때는 인정 신청이라는 곳에 빨간색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다 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내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 신청서 양식 앞에서 적은 양식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기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제가 좀 헷갈렸었던 그 부분도 나와 있고요. 체크하시고 전염성 질환.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제출이라고 있죠. 제출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신청하는 거나 변경 신청을 하는 거나 갱신 신청하는 게 다 똑같은 양식이고 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말 그 행정 절차, 시간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래도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우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운 그 지사 주소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단축번호 5번 누르고 난 다음에 따로 메모하실 필요 없이 문자로 넣어달라고 해서 우편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방문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방문조사를 할 때 5개 영역에 대한 걸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것보다 보호자가 어르신 상황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나머지 영역은 어렵지 않을 텐데 빨간색으로 이제 인지 능력에다가 표시를 해뒀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신청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 할머니 과거 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거 사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에 대한 기억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기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할머니랑 저랑 있을 때 다 영상을 찍어놨었던 그런 기록이었고, 저는 사실 영상 기록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 적어놨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가스불을 끈지 모르고, 가스불이 켜져 있는 냄비인 줄 모르고 이거 닦으려다가 손 집어가지고 손이 데인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할머니 보려고 막 이렇게 도랑 열고 문을 열었는데 걸쇠가 중간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내가 문 닫을 테니까 이렇게 열어줘 설명을 하고 저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면 우리 할머니 너무 마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죠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제가 기다리는 줄 모르고 들어가셔서 주무신 적이 있어요, 낮잠을. 그리고 뭐 집에 못 찾아오셔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었던 횟수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기억이 얼마나 남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기록을 했던 건데, 영상 기록, 이제 뭐 문서 기록. 근데 이게 방문 조사를 할 때 특히 이 인지 능력 인터뷰를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사실을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문조사가 이제 끝나게 되면 등급이 결정이 돼요. 등급별로 어떤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든 거고요. 보시면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져요. 근데 이거 따로 우리 보호자분들이 지원 내용을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게, 등급이 결정이 되면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나 용구랑 등급 결정서가 같이 오게 돼요. 이거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등급 결정서를 받을 때 보호자가 메모해 두면 좋은 거는 이 장기요양 인정 번호예요. 이거는 보호자가 시설이나 이제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그쪽에서 꼭 물어보는 번호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사진으로라도 남겨놓는 게 보호자분들이 실물을 보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거 정도만 메모를 해두면 되고, 이제 등급 결정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위에 갱신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호자는 이 갱신기간에 신청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최소 3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이때는 꼭 신청을 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림톡이 와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신청하라고 알림톡이 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잠깐 5분 정도 만에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접수가 됐고, 접수가 됐다고 또 연락도 와요. 경험하기 전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전긍긍 했던 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간단하고 알고 있으면 정말 어렵지 않은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실전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의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판단하셔야 되고 기준을 세워야 되고 알아봐야 될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뭐 기간을 제가 다니면서 기간을 봤을 때 세워진 그런 기준들, 그리고 만약에 시설적으로 우리 어르신분들 맡기게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 위주로 또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